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첫 주 이제 영역 모의고사 시작입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서 내용을 보고 또 부족한 걸 채워놓고 그 해 제일 이슈가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니까 그 10월달 모의고사는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A급들을 전부 거의 맞춘다 뭐 정도만 된다면 합격선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생태학적인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생태학적 모형,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이 건강 증진의 이제 근간이 되죠. 이 생태학적 모형이 건강 증진 사업에서 종합적인 중재들을 개발하는 틀로 쓰일 때 개인 간 수준의 개인 수준으로 또는 개인 간 수준으로 조직 수준으로 지역사회 수준으로 정책 수준으로 접근을 해서 이 건강 증진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의 결정 요인은 개인 간 요인, 또 개인적 수준 또는 개인 간 요인, 그리고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에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나를 중심으로 이 개인의 행태, 이 개인의 행태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요인들, 의료 체계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순서대로 나에게 개인 간의 요인 또는 개인의 요인, 개인 간 요인, 친구들 요인,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의 요인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요인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 뭐 동아리에서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조직의 수준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환경이 되는 정책적 요인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준별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요. 개인이 소속된 학교나 직장에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을 한다. 학교나 직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직 요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지식 태도, 기술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는다. 이거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 내 이벤트나 홍보, 사회 마케팅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역사회 차원의 수준의 요인이다. 그리고 친구, 이웃이니까 나 바로 주변의 개인 간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 생태학적 요인, 모형, 건강 모형 중에서 이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도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라. 그래서 출제가 되면 딱 요것만 출제가 되실 거예요. 요게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주는 개인의 행태에 행동에 개인의 행동에 나의 행동에 근데 행동은 이론이죠, 그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래서 요 건강 증진의 어떤 기본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개인적인 수준, 지식, 태도, 믿음, 기질 같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개인 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조직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조직에서의 규칙, 규제, 시책, 문화 이런 것들이고요. 지역사회 요인이다 하면 공식, 비공식적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 요인은 법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갖는 믿음, 지식, 태도, 기질의 변화를 주는 강좌, 세미나, 워크숍, 교육이죠.
시뮬레이션이나 소집단의 토의, 그리고 직접 서비스로서는 예방접종, 조기검진, 진료, 재활, 방문, 간호 이런 것들이 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 개인 간 수준에 있어서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멘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자생적인 지도자의 활용도 개인 간 수준, 그러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이벤트나, 그러니까 걷기 대회 같은 이벤트, 건강 박람회 같은 이벤트, 사회 마케팅 같은 이벤트 이런 거. 그리고 정책이나 옹호, 즉 담배값 인상이나 금연 설정, 음주운전에 관한 어떤 법령, 안전모 착용 이런 법령들이 정책 요인이다, 정책 수준이다. 그러니까 수준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되냐? 개인 수준인가? 그 다음 개인 간 수준인가? 그 다음 조직 수준인가? 지역사회 수준인가? 정책 수준인가? 요거 구분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1번 0.5점씩 4개 2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1번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모형은 기획 모형이죠. 보건사업 전략이 생태학적인 여러 차원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모형. 이거 개인의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부터 조직이나 지역사회, 국가 이런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서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겁니다. 질병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아주 적합하다. 자, 이 모형은 매치 모형이에요. 매치 모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중재 대상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누구 대상으로 하는 기획이냐 얘기를 하면서 그 노인 요양 보험 얘기를 해드렸죠. 네.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걸 활용할까? 요양보호사를 활용하고 보험료를 활용해가지고 노인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획을 하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 건강 상태의 목적 중에 치매 환자의 어떤 건강 돌보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중재 대상을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노인층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 그래서 1단계 목적 설정, 유병률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건강 상태 목적을 설정하고, 2단계 중재 계획을 세울 때 이 중재가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까, 또는 주변, 가족 구성원, 동료, 친구, 개인 간 수준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조직 수준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이제 영향 요소를 단계를 정해서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개발해서 실행할 때 그 수행자들을 모집하고 업무를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모아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적용도 하고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분류해서 중재 계획을 세우는 것 매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해서 이 기획 모형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번 매치 모형 어려워서 2점이에요. 자, 3번 지역사회 간호사의 활동 사례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활동 사례. 자, 땡땡도 땡땡군 보건소 간호사는 관할 지역에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증가함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필요성을 보고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해 준다는 것은 뭐였어요? 옹호자, 대변자였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민물고기 회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검사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게 했고 모니터링도 합니다. 이거 뭐죠? 사례 관리자라고 했어요. 네.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 장애자가 된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 방문을 했다. 뭐죠? 협력자, 팀 요원이겠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 이들에게 호흡기 등의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관리하는 거는 뭐였어요? 사례 관리자였거든요.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관리한다. 특별한 어떤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 그래서 혹은 사례 관리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 사례 관리자는 개인의 건강 요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서비스를 사정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감시 평가하는 협력 과정이고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이걸 강조했었어요. 그죠?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는 거 이것도 사례관리자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연계시켜도 주는 역할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례관리자는 사정하는 거, 특히 위험군을 발굴해내는 거, 요거 사례관리자, 발굴해서 의뢰하는 것까지 다 사례관리자. 자, 옹호자는 의료 수혜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의료 제도 지식에 대한 무지,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논쟁이나 중재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준다. 권리 대변이죠. 권리 대변. 권리에 해당되는 거 옹호자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 건강팀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공동 의사 결정하는 것들,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은 협력자가 되겠죠. 그리고 변화 관리자, 변화 촉진자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패치 모형하고 맵 모형 사정에서 모형의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들을 명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치 모형, 그리고 맵 모형 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패치 모형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패치 모형도 1단계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겠다. 지역사회 조직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작업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작업팀을 구성하는 역할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거죠. 사망률이나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 자료 수집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포괄적 중재 개발 평가 1, 2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맵 모형 저번 시험에서는 맵 사정하는 거 4가지 해봤어요. 그죠? 맵 사정 4가지 제일 중요하고 또 맵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파트너십 개발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비전 공유.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지 이번 기획을 하게 되는 이유 공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맵 사정을 해서 전략적 이슈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역사회 내 조직화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개발, 파트너십 조직과 단체를 파악을 하고 보건기획 과정을 조직화하고 파트너를 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이런 비전과 가치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의 핵심 주제, 강점 사정하고 의료 체계 사정하고 건강 수준 사정하고 변화의 역량 사정을 해서 전략적 이슈를 확인을 한다. 전략적 이슈니까 정책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 활동을 거쳐 가고 나면 이 조직 사회는 상당히 역량이 개발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게 맨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기억, 니은, 0.5점씩, 예, 4개, 0.5점씩, 그 다음 5번. 자, 스와트 분석 내용이에요. 스와트 분석에서 학교보건진흥원의 의료 인력의 지식 수준과 기술적인 역량이 높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신종 감염병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스와트 분석 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세워야 되는 전략. 이 전략은 뭐죠? 그 강점이 있는데 위협적인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ST 전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ST 전략, 즉 강점 위협 전략, 즉 다각화 전략. 내부 강점을 살리고 외부 위협을 피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하는 것이 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강점을 살리고 위협을 피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한다. 그래서 신기술, 신고객 개발 또는 신사업 진출, 다각화 전략.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제시했다. ST 전략 0.5. 설명이 적절하다. 0.5.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열거했다. 0.5점씩 2개. 이렇게 세부화시켜서 채점을 해봐야 점수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니은, 국립보건연구원의 평균 연령이 50대가 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흡수 속도가 더뎌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챗 GPT, 차세대의 인공지능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건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약점, 외부에서의 강점, 그죠? 외부에서의 그 기회 전략이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약점, 기회 전략, WO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황 전환 시켜야 되겠죠. 내부 역량 강점을 보완하고 외부 환경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내부의 구조조정, 혁신운동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예는 구조조정 또는 혁신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채점이 되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출제가 되면 간단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분석 하시도록. 제가 그랬죠. 이 4가지 중에서 출제를 하자면 주로 이 2가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이런 거지. 둘 다 강하고 둘 다 약한 것이 전략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 이건 안 하면 되고 여기는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신사업, 신기술, 신고객, 이럴 때는 구조조정, 혁신운동으로서 이 주변에서의 어떤 위기를,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 자, 6번. 자, 자료 수집할 때, 자료 수집을 간단하게도 볼 수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자, 6번.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직접 면담해서 얻은 방법이고, 이때 구조화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접 부모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자료 수집이에요? 간접 자료 수집이에요? 직접 자료 수집이죠. 그리고 뭘 활용했다? 질문지를 활용했으니까 설문지법이겠죠. 그죠? 설문지를 근거로 한 지역조사. 여기서 제가 원한 것은 기억 설명을 할 때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내용과 구성을 치밀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섬세하게 구성을 해야
세세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니은 지역사회를 둘러보면서 주택, 쓰레기 처리 상태, 위생 상태, 주민의 특징, 지리 경계, 교통 상태, 리듬, 분위기를 신속히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방법이 걸어서 다니거나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시찰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니은 설명시, 네, 시찰할 때 조사의 범주를 열거하라 라고 했었으니까, 역시 직접 자료 수집이고요. 네, 차창밖 조사로 주거, 환경, 인종, 문화,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조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나요? 뭐 혹시 가구, 길, 뭐 위생 상태 이렇게 썼을까봐 범주를 쓰라고 그러는 거죠. 주로 주거, 환경, 인종, 문화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다니면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 시찰을 합니다. 자, 디귿. 정부가 각종 관련 기관에 발행된 보고서, 통계자료, 회의록, 건강기록, 연구 논문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 걸로 지역사회의 규제 규명을 위한 이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이다 라는 건데, 이건 간접 자료 수집이겠죠? 간접 자료 수집이고요. 이 간접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위한 자료의 조건, 신뢰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 자료다? 그걸 이제 제시해봐라 그랬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은 표준화된 통계 자료인지 표준화된 자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표준화된 자료를 확인해라. 자, 미음 지역 지도자 유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수집합니다. 군수, 부녀 회장,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직접 방법이고, 그리고 면담이겠죠, 그죠? 지도자와의 면담입니다. 자, 조건. 미음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 지도자를 만날 때도 뭐를 활용하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다면 자료 수집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간호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료 수집을 할 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료 수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중심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직접 자료 설문지일 때는 구성을 치밀하게, 지역 시찰을 할 때는 주거, 환경, 인종, 문화, 의료 시설들을 보는 것이고, 참여 관찰을 할 때는 참여 관찰은 저기가 없었나? 리을? 넘어갔어요? 의식 행사에 참여해서 관찰한다. 리을 설명 시 어떤 영역을 조사할 때 적절할 것인지, 넘어갔네요. 어떤 영역? 가치, 규범, 신념, 권력 구조, 문제 해결 과정에 정보 수집에 적절하다. 그러니까 규범과 신념, 문화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면담을 지도원하고의 면담 시에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자라는 부분,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라. 자, 직접 분류, 간접 분류 했으면 각각 제목 0.4점씩 4개 있고요. 직접 분류 4개, 간접 분류 0.4점. 그리고 요구 조건이 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이 다 맞으면 하나에 0.4점씩 해가지고 나머지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7번. 8살 고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고요. 네, 할아버지가 너무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소 의사를 만나도록 또 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도 해주고 했습니다. 자, 오모아 진단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간호진단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준 1 생리적이다, 2 통증, 3 개인 실제적이고 4 불편감 통증을 표현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면 하나 더 해보라는 거지, 그죠? 나머지 환경, 거주지, 그리고 진단명, 개인, 잠재, 실제적 결핍
결핍이라는 거고, 증상 징후 위험한 물건의 불안전한 보관 또는 부적절한 안전 장치 뭐 이런 것들로 네, 증상 징후 제시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합니까? 네. 그러면 되고요. 자, 그리고 1, 2, 3, 4 수준을 제시해 보라 그랬습니다. 4단계 수준을 명명하고 수준별 포함되는 내용을 간략히 자, 1 영역, 생리, 심리, 사회, 환경, 건강 관련 행위 이 수준 문제 개인이나 미래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어려움 42가지 진단명과 수정인자 개인 가족의 실제적 잠재적인 문제 증상 징후 독특한 증상 징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수준이 영역별 문제에서 수정인자 2개의 수준 3 수정인자 2개의 수정인자 문제별 문제의 심각성 정도 잠재적인 결핍이냐 건강 증진이냐 실제적인 결핍이냐 손상이냐 뭐 이렇게 건강 증진 또는 결핍 또는 손상 뭐 이렇게 3가지 구별하셔야 되겠죠. 대상 구별하고 수준 포 마지막 수준에는 증상과 징후 증상은 주관적인 증거, 징후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라는 정도. 수준 1, 2, 3, 4를 제시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채점 수준 1, 2, 3, 4의 내용이 이 점입니다. 환경, 거주지, 개인 그리고 잠재적, 실제적 결핍 개인과 결핍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둘 중에 하나이면 0.5점 자, 수준 1, 영역과 내용 설명이 다 맞으면 0.5 영역이 맞고 내용 설명이 맞으면 0.25점씩 2개 그리고 수준 2, 문제, 내용 설명하면 설명까지 0.25점씩 2개 진단명 수정인자와 내용 설명하면 0.25점씩 0.5 증상 징후와 내용 설명하면 0.25점씩 2개 2가지 설명 0.5점 이렇게 해서 4점이에요. 좀 박하지 문제 답 내용에 비해서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에서는요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봐요. 이런 걸로 변별하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 가지고서 채점을 좁게 만들어서 변별하는 겁니다. 좀 까다롭게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까다로운 문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나으세요? 까다로운 문제가 더 나을까? 까다로운 채점이 더 나을까? 그죠? 까다로운 문제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변별이 별로 안 된다면. 근데 채점이 까다로워지면은 변별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도가 많았을 때는 내가 좀 더 촘촘하게 답을 좀 써야 되나? 요구에 맞게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8번 중재 수레바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재 수레바퀴 모델이 요게 최근에 와서 그 간호 관련해 가지고 또는 보건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 본 겁니다. 중재하는 데 있어서 중재 수레바퀴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이 중재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이 여러 가지의 중재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인구 집단 중심의 중재를 설명을 했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가족, 집단에 어떤 중재를 해야 건강 수준이 높아질까라고 해서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돌면서 개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집단에게 또 적용하고 이러면서 딱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보다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집단 수준으로 필요한 것마다 제공을 하니 지역사회 건강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더라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나 학교나 산업에다가 적용을 해봤을 때 200여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니까 17가지 정도의 간호중재가 도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돌아가면서 수레바퀴 안에 들어있는 요 중재 내용들이 17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중재 수리바퀴 모델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사례를 읽고 해당되는 중재 활동을 명명해라 라고 하고 이 그림을 제시한 것은 힌트를 준 거죠. 이 안에서 찾아서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의미였어요. 그림이 보였을까요? 자, A구는 경제소득이 높은 도시지역이고 간호사는 A구의 비동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곳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B동 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를 늘려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인구 집단을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아웃리치라고 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접근하는 이런 중재이고요. 그 다음 다운증후군 신생아 부모를 만나서 서비스를 알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운증후군 신생아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를 발견해서 케어를 해줍니다. 사례관리. 그리고 10대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교육했다라고 했으니까 보건교육. 최근에 이혼한 아버지가 두 자녀를 돌봐주는 대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자문입니다. 자, 이래서 17가지가 뭐가 있냐면 감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보를 해석하고 건강 상태를 기술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주로 감시에서는 발생률, 유병률을 조사하는 것들, 그다음 조사,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성병 감염자를 발견하고 감염원을 확인해서 치료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 아웃리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위험군 또는 관심 인구 집단을 찾아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노숙자 쉼터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음식물 지원해주는 거, 이게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례 관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례 관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그 접근성이 낮은, 요게 포인트겠죠.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서 케어를 해주는 것을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웃리치를 제일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스크리닝, 건강위험 요인 증상이 없는 질병 상태에 있는 개인을 찾는 거, 사례 발견, 위험 인자를 가진 개인 가족을 찾아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 의뢰 및 추후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각 서비스를 조정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막고 개인과 가족의 자가간호 능력, 체계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최적화하는 거, 위임, 지역사회 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 업무나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는 업무, 그리고 보건교육, 상담, 자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보는 거, 협력, 협약 체결,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 옹호, 즉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변호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거, 옹호, 사회적 마케팅, 그리고 정책 개발, 이렇게 17가지 중에 제일 많이 질문되는 게 아웃리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중재 수리바퀴 모델이다. 개인 중심, 지역사회 중심, 체계 중심. 네, 인구에 근거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이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적용을 해보니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중재 수리바퀴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로이 이론이에요. 적응 이론. 자극, 대처 기전과 인지 기전을 활용해서 적응 양상에 적용해서 산출, 건강 증진 자를 도출하겠다. 자, 간호의 목표는 적응 상태죠. 총체적인 상태인 통합적인 상태, 적응 상태를 유지하겠다. 간호의 활동은 요 자극을 감소시키고 또는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어서 산출. 제일 좋은 반응?
적응 반응을 도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적응 양상을 활성화시켜서 산출, 적응을 하겠다. 요게 로이의 간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출 과정을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죠. 산출, 적응인데 효율적인 적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인 적응 반응을 할 것이냐. 효율적인 적응 반응이란 생존, 성장, 재생산, 자아실현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비효율적인 적응이다 라고 한다면은 통합성을 증진시키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로이의 적응 이론의 적응 양상, 기억과 니은을 설명해라. 역할 기능과 상호 작용 의존. 자, 이 역할 기능이라는 건 사회 통합성 요구에 대한 적응 방법으로 환경 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적절한 역할 행동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독립심과 그리고 의존심 사이의 균형으로 의미 있는 타인이나 지지체계하고의 관계, 사랑, 가치, 존경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 기능 양상, 상호 의존 양상. 상호 의존 양상은 관계, 사랑, 존경, 가치 등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 0.5, 활동 0.5, 산출 두 가지 0.5점씩이고요. 그리고 양상 설명은 1점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이론 모형 10번 횡이론입니다. 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흡연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딸 흡연을 걱정하더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다가 폐암, 구강암 발생뿐 아니라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금연을 해야 되나? 라고 결심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있는데 계획은 있다 없다?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1단계에서 생각은 있지만 계획은 없는 2단계인 것 같아요. 김양이 처한 변화 단계가 몇 단계죠? 자각 단계 2단계이겠죠? 2단계, 자각 단계, 계획 단계, 인식 단계 뭐 이렇게 이를 판단한 근거는요. 태아에 미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구체적인 금연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보건실을 방문을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고 의사가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점에서 인식은 했는데 계획은 없다. 이게 이제 꼭 쓰여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근거에서. 인식은 있는데 계획은 없다. 있어요? 없어요? 답에. 응? 인식은 했는데 계획은 없다. 되어 있죠? 그게 제시가 되어야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누는 그 기준, 조건 대단히 중요해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만 있는 걸로는 2단계라고 제시할 수 없죠. 그래서 계획이 있냐 없냐라는 거. 자, 그 다음 위 단계에서 변화 단계에 따른 잠재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준비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교육적인 전략. 자기평가나 계획을 세우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봐라. 동기부여하기, 특별한 계획을 세울 것을 격려해라 라는 게 이제 교육 전략이었고, 그리고 니은, 디귿, 기억 니은에 대한 변화 과정, 활기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 무기력하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끼도록 한다.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은 인정할 수가 없다. 자기 재평가이겠죠. 니은, 금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일날 부모님하고 친한 친구들 앞에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일날 공개, 결심, 자기 해방, 자기 결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계획 단계 0.5, 근거 0.5 두 개, 교육 전략이 적절했다. 동기부여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0.5, 기업과 니은, 명칭 0.5, 개념 0.5 해서 두 개 다 2점씩. 자, 단계 얘기할 때 1단계, 계획 이전의 단계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2단계, 계획 단계 의지가 있다. 그러나 계획은 없다. 그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3단계, 의지가 있죠. 준비 단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1개월 이내에 금연 의지가 있다. 4단계, 행동 단계인데 몇 개월? 행동이 이루어졌고 6개월 정도 이내로 지속되고 있다. 유지 단계, 이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라고 해서 그 기간 엄청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 주로 출제되는 게 이런 의식고취, 극적인 안도, 자기 재평가, 자기 해방, 역조건 형성, 이것도 엄청 출제가 많이 되죠. 역조건 형성, 그다음 자극 통제, 10번의 자극 통제. 역조건 형성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하고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 이외에 더 긍정적인 행동, 흡연이 낮아지는 술자리, 저녁 회식 대신 사내에서 모임을 갖도록 한다. 2차 예방이죠. 자극 통제는 금연 서약서, 금연 시의 이득, 흡연의 피해, 욕구가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을 담은 금연 수첩을 제공해서 자신의 금연 상태를 기록하게 한다. 1차 예방. 미리미리 어떤 구역에서 내가 담배를 핀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뭐 전부 다 담배에 관련된 모든 물건은 다 이미 버려놓고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밥은 기름진 거 대신에 야채 중심으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극 통제, 재떨이를 버린다. 네. 자, 그래서 늘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방의 감초죠. 늘 출제합니다. 기억하시도록 하고, 프리시드 모형에서 11번. 자, 프리시드 모형에서는 언제나 그 교육 진단에서 요게 소인 요인이냐, 강화 요인이냐, 가능 요인이냐를 구분하는 게 이슈죠. 3단계 교육 진단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규정이 된 건강위험 행동에 관해서 예방이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절주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절주사업은 과거 95년도에 제정되어서 법령에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다.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걸 홍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면허를 받은 자, 주류를 수입해서 관판매하는 자는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가 해롭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얘기하고 있다. 자,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는 알코올 의존과 가음을 더욱 부추긴다. 이건 뭐예요? 관대하다. 그러니까 술을 막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 무관심하다. 무관심한 거지. 관대하다. 그냥 냅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뭐예요? 성향 소인 요인이에요? 아니면 강화 요인이에요? 촉진 요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술 먹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 때문에 계속 술을 먹는다? 행동을 계속한다. 뭐예요? 강화?
요인이죠? 자, 소인 요인은 성향 요인은 잘 찾아내는 거고, 당연히 뭐 지식이나 태도나 믿음이나 등등등 신념, 가치. 자, 그 다음에 강화 요인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요것 때문에 요게 적용이 돼서 한다? 안 한다. 요거지. 강화 요인은. 그죠? 행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요거. 내가 불건강한 행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또는 건강한 행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이 행동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스탑되거나, 그래서 고잉하거나 스탑하거나 계속하거나 아니면 스탑하거나, 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으면 요게 강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 과음을 더욱 부추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계속한다. 요거는 강화 요인이겠지? 자, 이에 해결을 위해서 정부 언론기관이 매체로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와 비용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 문화, 음주를 권하는 사회 규범,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걸 강조한다 때문이죠. 그리고 음주에 대한 규범의 변화를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을 돌보도록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사회봉사 명령, 요것도 이 봉사를 함으로써 어때요? 안 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요것도 이것도 뭐예요? 강화 요인이겠지. 자, 우리나라는 음주 행위 그 자체의 관용적 이상으로 술의 판매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데, 그 신문 방송의 광고, 주류 광고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아이유가 한번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음주하기가 더 쉬워진다. 광고 때문에 한다? 그건 아니지만 좀 더, 그래서 강화 요인은 한다 안 한다지만 그 다음에 그 촉진 요인, 촉진 요인은 이것 때문에 좀 더 쉬워진다.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 또는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어려워진다. 쉽다, 어렵다. 접근성이죠. 접근이 좀 더 쉬워진다. 건강 행동 또는 불건강 행동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건 촉진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부추기는 거라면 강화 요인인데, 좀 더 접근성을 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촉진 요인에 자원이나 또는 기술이 있다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또는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 또는 금연 침 프로그램, 금연 패치를 무료로 나눠줄게요 라고 한다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얘기하는 건 촉진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류 광고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촉진 요인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나라 언론 주류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내용을 대폭 수정 게재하도록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자, 그리고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에 행사장 바깥에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음 판촉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촉진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품의 그 경고, 술을 위해에 대한 경고는 이를 수용을 하되, 상품의 한 귀퉁이에 단일색의 작은 글씨로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킨다 라는 것을 아주 귀퉁이에 써놨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체를 아무도 모르도록 해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훨씬 쉽게 만들어 놨다. 쉽게, 음주하기가 쉽게 만들어 놨다. 이런 의미는 다 뭐다? 촉진 요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화 소인 요인 하나 있고요. 강화 요인이 2개 있었어요. 촉진 요인 하나 찾아냈었으면 각각 1점씩 줍니다. 네. 담배값이 저렴하다. 광고를 자주 해준다. 쉽다, 어렵다. 이런 거겠지. 판매기가 가까이 있다. 이런 거는 촉진 요인이겠죠? 네? 판매처가 가까이 있다. 쉽게 판매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흡입제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본드나 신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촉진 요인이 되겠죠. 그죠?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촉진 요인. 자, 프리시드 모형에서 행위 진단 단계 요거 의미 있습니다. 먼저 행위 요인, 비행위 요인을 구분해서 관련 행위, 즉 예방 행위, 치료 행위 관련 목록을 개발하고 중요한 행위를 등급화 시켜 본다. 건강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빈도가 높고 1차 예방에 속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줘서 중요성 측면에서 순서를 매긴다. 그리고 변경 가능한 행위를 등급화. 변화 가능한 행위라는 건 주로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행위, 문화나 생활 습관에 밀접하게 관련을 갖지 않은 행위, 이전 시도에 성공한 적이 있는 행위, 다소 수용하기가 쉬운 행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행위를 선택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도 1점씩 줍니다. 즉 행위, 비행위 요인을 구별해서 관련 행위 목록을 개발하고 중요 행위의 등급화, 그 다음 변경 가능한 행위의 등급화, 이렇게 4단계에 각각 1점씩 해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잘 받으라고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11, 12, 10, 11, 12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죠. 이제 건강증진 이론 잘 하시죠? 자, 그 다음 정리되었고 2교시 B 문제 갑시다. 자, 듀발은 가족생활 주기를 8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족의 생활 주기에는 과업이 있고 또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 어떤 가족의 안형과 연속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충족, 문화적인 충족, 그리고 가족의 열망, 가치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 단계에서 자, 안정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 역할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생활 부족에 적응해야 되는, 그리고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과 또는 영양 관리까지 해야 하는 요 시기 언제예요? 가족의 발달 단계? 학령? 전기가 되겠죠. 그죠? 유치원 다닐 때. 그다음 부모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늙어가는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출가하는 자녀들을 두고 부모의 역할도 적응해야 된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재확립해야 되는 이런 시기? 진수기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출가한 자녀 가족하고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관계를 재확립해야 되는 시기? 중년기이겠죠. 중년기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자녀들의 사회화, 전통과 관습, 학업 성취, 어느 시기? 학령기가 되겠죠. 그렇게 가족 발달 단계에 0.5점씩. 자, 2분의 2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있죠. 이 건강보험제도는 특성, 자,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원칙,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 네? 강제 징수 또는 당연 적용 뭐 이런. 보험료 부과 방식은요. 보험료 부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차등 부과라는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등 부과예요. 그런데 보장은 어떻게 받아요? 균등 보장 받죠. 차등 부과에 균등 보장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보험자 누구죠?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험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리고 의료급여자가 있죠. 자,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피보험자는 환자예요. 의료급여자는 병원입니다. 병원, 의사.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뭐를 주지? 보험료를 내죠. 자, 보험료 같다 다르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자, 이 보험료는 어떻게 주느냐? 두 가지. 보험료 가입자의 형태는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 외에 그리고 이를 피부양자라고 해요. 지역 가입자는 그냥 피부양자가 아니고요. 세대원.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집 하나인 거지, 집 하나. 예. 이 사람들이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채냐에 따라서 곱하기 율을 곱해가지고서 점수 곱해가지고서 보험료를 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 집에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도 몇 대냐에 따라서 점수가 같다 다르다?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걸 다 합쳐서 점수 매겨가지고 보험료를 내요. 자,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피부양자예요. 피부양자, 배우자 해당이 되겠지? 부모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뭐라면? 직장을 안 다니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누구만 돈 내? 직장 가입자만 돈 내면 돼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 세대원 다 합쳐가지고 하니까 이런 케이스 있잖아.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아빠는 직장 가입자고 엄마는 자영업이에요. 지역 가입자.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많이 컸어. 네. 그래서 이들도 돈을 벌고 있다면 어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피부양자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23살, 21살 알바할 수 있잖아요. 알바해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 차를 하나 샀어. 그거 어디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피부양자 되는 게 유리하지.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직장 가입자에 들어가든, 지역 가입자에 들어가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고, 가입은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차등 부과죠. 이거 다 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요금이 달라. 차등 부과. 그런데 차등 부과 한다고 해도, 자,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감기라 합시다. 감기 하면 보통 한 10,000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자에게 내는 돈은 얼마 정도냐? 3,000원 정도가 돼요. 3,000원.
3,000원 정도 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료급여자는 피보험자한테 뭐를 주지? 의료 서비스를 해주지. 우리는 이를 현금이라 그럴까? 현금급여라 그럴까? 현물급여라 그럴까? 현물이죠. 현물급여를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현물급여를 주죠. 그러면 이 의료급여자는 나머지 7,000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공단한테 받아야 돼요. 보험자에게 받죠. 그래서 의료급여자가 공단에다가 사실은 심평원이지만 여기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심사를 해요. 심평원에서 심사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7,000원을 주든지, 야 너무 과잉 진료했네, 1,000원 삭감 뭐 하고 6,000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은 공단에서 보험자에게 의료급여자가 받아요. 그래서 이 보험자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제3자 지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자 지불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3자 지불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직장 가입자 중에서 어쨌든 보험료를 내는 것 중에서 최고 상한가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상한가가 있거든. 상한가 월 700만 원 정도. 월 700만 원 내는 사람이 최고 수준 정도라고 그랬고, 최하 수준 정도가 14,000원 정도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근데 700만 원 내든 14,000원을 내든, 자, 이거 똑같이 3,000원 낸다 안 낸다? 똑같이 내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균등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균등 보장이죠.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 중에서 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균등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한다? 응? 보험료 부과는 차등이에요. 차등 부과를 하지만 급여에 대해서는요, 얼마를 냈든 간에 균등 급여를 받습니다. 균등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의료 급여를 받게 돼요. 균등 보상, 균등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요 용어를 의료 급여라고 라는 용어를 쓰니까 균등 급여, 차등 부과, 균등 급여, 균등 보상. 이해 가시죠? 네. 얼마를 내든 감기로 가면 3,000원 내지. 똑같이 내지. 네, 똑같이 내요. 그래서 균등 급여 보상을 받는다.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다. 그리고 단기 보험, 보통 1년 기준이죠. 1년마다 소득이 다 바뀌기 때문에 1년마다 율이나 점수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산정을 다시 해요. 그리고 제3자 지불의 원칙, 이 무슨 말인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건강보험 급여 시행자와 대상자, 비용 급여자가 모두 다릅니다. 자, 급여 시행자는 누구예요? 급여 시행자, 건강보험에 급여를 해주는 사람, 보험공단이죠. 보험자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환자고, 비용 지급자, 급여 시행자는 병원, 의사. 의료 급여를 시행하는 사람, 의료 급여자, 의사. 대상자, 환자, 비용 급여자, 이거 공단. 모두 다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급여의 원칙은 아까 뭘 먼저? 현물 급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비나 장제비 또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있는데, 장제비 같은 거는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장제비가 있다라는 정도만. 실제 현물급여, 요양비 돈을 받는 경우는 또 이것 말고 뭐가 있냐면, 임신 출산할 때 카드 준대요. 카드를 준대. 그러면 임신하면 카드 받으러 가서
이거 카드 준대요. 뭐 100만 원인가에 들어있는 카드를 준대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쓸 수 있다고,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보험에 있어서 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의가 아니어야 된다. 그다음 건강보험 제도의 기능은 위험 분산 기능이죠. 뭐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을 왜 내요? 위험 분산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위험 분산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원칙을 쓰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기역, 강제 가입이고 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차등 부과. 그 다음에 보험료 급여의 원칙은 현물 급여이고요. 건강보험제도 기능은 위험 분산의 기능이다. 그러면 강제 가입이라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강제 적용이 되는 거고, 차등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비례 정률제예요. 율로 계산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당 단가. 요거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현물급여의 원칙,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줄 때도 있는데 요건 요양비 또는 임신 출산비 비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분산의 기능을 한다. 즉 평상시에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는 노령, 실업 뭐 이렇게 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제3자 지불 원칙이라는 개념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험까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출제를 해봤어요. 0.5점씩 4개. 자,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은요, 1차 기능이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 예? 의료보장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 기능은 사회연대 기능. 이게 우리끼리, 그죠? 내가 각출해서, 우리끼리 쓰자, 이런 건데, 우리끼리 각출해서 우리끼리 써야 되는데, 누가 쓰고 있어요? 베트남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쓰고, 중국의 주민들이 와서 쓰고, 좀, 그래요. 응? 중국 주민들이 와서 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학생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당 친척까지 이게 다 되더만요.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이래가지고서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또 그 덕분에 들어와서 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그걸로 또 일자리를 구해서 또 그들의 또 파생된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연대 기능이 좀 더 넓어졌죠. 그런 개념이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돼야 한대요. 차등 부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균등 보상 해주니까 소득 재분배 될 거고, 그 다음 급여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한다.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적정하지 않은 수준까지 최저 수준이죠. 그야말로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최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충분한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해이가 생기겠죠. 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수준이다 또는 최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이어야지 뭐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형수술까지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비급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눈 수술, 눈 시력 좋게 해주는 거 급여 비급여? 비급여죠. 뭐 그것까지 하냐? 눈이 지금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해주지. 암 이런 거는 생명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적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험 분산 기능이다. 이건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럼 정리. 피보험자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즉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당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이든 지역 가입자이든. 그리고 피부양자. 피부양자 어디 속하는지 아시겠죠? 자, 보험자 누구예요? 국민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거죠. 보험료. 보험의 재원은 보험 납부 의무자로 징수하는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보험료겠지. 그리고
보험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치료받고 이거 예방, 치료, 입원, 간호, 이송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강보험 진료 체계, 우리나라 진료 체계는 2단계 체제죠. 1단계는 초진 진료 받고 2단계는 의뢰 조치 상급병원에 갈 수 있어요. 종합전문병원에서 2단계 진료를 받지만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과는 종합전문 요양기관, 즉 상급병원에서도 초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상급병원에 가서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의뢰서 받아갖고 다른 과 가고 이렇게 하죠. 차등 물론 이제 뭐 비율이 여기는 3,000원이지만 거기는 30%가 아니라 40% 정도 되겠죠. 상급병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돈만 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디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비교를 할까? 사회보험형 제도 있잖아요. 국가보건 시스템 NHS 시스템인 경우에서는요. 거기에서는 1차, 2차, 3차가 아주 엄격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것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1단계, 2단계 정도만으로 분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응급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요양기관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기관이라면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들을 말한다. 요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용어를 몰라가지고서 혼돈스러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보험자 개념 잘 갖고 계시도록. 의료급여자, 이거 있잖아요. 의료급여자. 병원이라는 거. 제3자 지불자, 뭐 누군가, 공단, 뭐 이렇게. 비용 지급자가 제3자 지불자죠. 자, 3번. 다음 그림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을 구분을 해봤다. 우리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봤는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사회보장이 뭐뭐 있어요?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이 있었고 공공부조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돈하고 관계없는 거 셋 중에 하나 있어. 뭐 비용하고 관계없는 거. 보건?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 서비스, 비경제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 복지, 보건 모자 복지, 뭐 이런 예들. 그 다음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요. 강제 가입이 아닌 건 세 가지 중에 공공 부조죠. 강제 가입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급여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선별해서 급여해주죠. 조사해서 자산이나 또는 부양 의무자 조사를 다 해요. 다 해서 이 조세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의료 급여까지, 생활비까지, 기초생활비까지, 생활수급까지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공공부조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까? 네, 이거 뭐죠?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건강보험. 자, 이러면 기역, 니은, 디귿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의 적용의 원칙. 자, 공공부조의 적용은 최저 보장의 원칙이고요. 사회보험의 적용은 당연 적용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적용이 되고, 공공부조는 뭐 세금 안 내니까, 강제 가입 안 되니까 최저 보장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장의 내용. 자, 공공부조도 소득보장, 의료보장이고요. 사회보험도 소득보장, 의료보장이죠. 이 소득보장이 공공부조는 어떤 형태로? 기초생활보장이고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죠. 무료 사용이죠. 자,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었고 의료보장의 형태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자, 이래서 사회서비스 0.5, 공공부조 0.5, 사회보험 0.5, 적용원칙 0.5점, 소득보장
공공부조의 소득보장 0.45, 의료보장의 소득보장, 의료급여 썼으면 0.45점.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들 하나에 0.1점씩 해가지고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다 열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가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자금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죠. 구빈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은 최저한의 수준, 그러니까 최저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다 돈 조금 쓰면 되잖아요. 계속 돈 받아가면서. 그래서 최저보장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특성,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도 있죠. 차상위 계층까지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수혜가 결정돼요. 본인의 신청을 해야 수혜가 결정되는 선별급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사 후에 줍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수혜자의 재산 상태와 필요도에 따라 조정되고요. 재원은 국가 일반 재정, 세금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의료급여, 종류 의료급여, 의료보장으로 1종, 2종이 있고요.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보장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들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시고요. 4번. 그러면 우리나라 5대 보험이 뭐를 보장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보장 내용을 제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내용을 분류해서 명명. 요거 한번 출제가 되어가지고 기입형으로 출제가 한번 돼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보험을 다 볼 건 없고 유독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를 많이 출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산재보험은 두 가지 보험이 다 보장이 다 되죠. 소득보장도 되고 의료보장도 되는 유일한 보험이죠. 소득보장, 의료보장 둘 다 됩니다. 자, 건강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냐? 질병과 부상이에요.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장애가 되면 무슨 보장을 받지? 연금보험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틀리거든요. 장애, 폐질이 되면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소득보장 받는 거죠. 의료보장 받는 게 아니라. 의료보장이 아니라 소득보장을 받아요. 연금보험. 근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료보장이죠. 의료보장. 현물 보장을 받지. 질병부상의 건강보험이고요. 실업이면 소득보장입니다. 고용보험이고요. 업무상의 재해다. 이러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다 받아요. 제가 원한 거는 뭐였느냐면 이게 의료보장을 받는 거냐 소득보장을 받는 거냐 요 개념을 제시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병부상, 소득보장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요렇게 재해에 대한 소득과 재해에 대한 의료보장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썼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얘기예요. 자,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때 3일 이내는 못 받아요. 그 4일 이상이면 요양비 전액을 받습니다. 요거를 무슨 보장? 요양급여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 간병급여예요. 그리고 요양을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일일 평균 몇 퍼센트? 70%를 받아요. 요게 뭐겠어요? 휴업급여겠죠. 휴업급여.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당해 재해 그리고 장애가 남는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받습니다. 치유 후에 장애 정도. 그러니까 장애급여겠지. 업무상 4.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 추정 시 유족에 받는 생활보장입니다. 뭐죠? 장례비겠지. 장제급여. 아, 유족급여? 아니에요. 유족급여네. 유족급여. 유족이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있어요. 일당으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평균 임금 계산해 가지고서 1000일까지 유족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000일까지 계산해 주겠다. 어떤 경우에는 뭐 며칠까지 계산해 주겠다. 이걸 다 산정해 가지고 급여 보장을 해주는 게 유족급여. 그래서 요양급여, 간병급여, 그 다음에 휴업급여 또는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 장례비, 보상, 상병보상연금, 폐질 등급 1, 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상병보상연금도 있고요. 직업 재활급여도 있어요. 직업 훈련, 재취업에 대한 비용, 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안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있다. 주로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하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유족급여, 휴업급여 요거 많이 출제가 돼요.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휴업하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사업주는 계속해서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5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그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구성 요소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회경제적인 특성 중에 답이 들어갔나요? 자, 세탁기, 냉장고와 같이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필수적 서비스라 그래요. 그리고 기업, 소비가 비경쟁적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편익이 돌아가는 서비스. 이런 그 내용이 바로 도로나 기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익이 돌아가는 서비스. 요를 공공재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어때요? 보건의료를 기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시스템 만들고 놓고 나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보건의료는 공공재다라고 할 수 있죠.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어요. 이런 개념 아니고요. 공공재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돈이 들어요. 도로 만들 때 돈이 들고 기차길 깔 때 돈이 들고 하는 것처럼. 공공재.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주택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치재죠. 소비함으로써 건강이 개선되면 노동 제공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상당히 이제 다시 이익이 돌아가는 우량재, 가치재다. 수요가 불규칙하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건강을 보호하면 질병의 파급을 줄이고 혜택은 당사자, 가족, 사회에 돌아간다. 이를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하겠죠.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에 면역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거꾸로 내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전파되겠죠.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비영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의 독과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만 하더라도 간호사를 만들어내기까지 자원개발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응? 4년 했다고 제 역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엄청 타잖아. 한 3년 정도는 돼야.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한 8년 정도 걸리죠. 간호사만 하더라도. 물리치료소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15년을 키워야 전문의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비탄력성,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최저입니다. 최저. 간호사든 의사든. 예. 이 수준이 숫자가 모자란다라고 하잖아요. 공급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겸 투자의 양면성. 소비를 하면 건강해지니까 다시 노동을 할 수 있어요. 투자가 되는 거죠. 노동 집약적인 인적 서비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건비 상승에 취약하다. 자, 서비스와 교육의 공동 생산이 된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특성이냐? 라는 정도. 공공재다, 우량재다,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마이어스가 보건의료는 이런 질을 갖춰야 된다. 네 가지 질을 엄청 강조했는데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것에서 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성은 질이죠. 그리고 시간적, 지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또 예방치료, 사회로의 복귀가 연결됐다. 또는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녕까지도 성취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차 진료, 우리 2차 진료 이렇게 2차 진료를 받는다 했잖아요. 1차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런데 2차 가서도 또 찍어야 돼, 똑같은 거를. 이게 아니라 1차에서 찍은 걸 그대로 가져가서 2차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게 지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튜브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치료, 사회로의 복귀가 연결된 거, 이게 지속성이다. 그런 의미가 지속성입니다. 서비스의 조정을 말한다. 이게 서비스가 계속 이렇게 조정되는 거죠. 1차 진료에서 2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그리고 집 가더라도 같은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거,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돈이겠죠. 그래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을 정도, 합리적인 재정 지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런 건 효율성. 자, 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성. 접근성은 지리적인, 시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지속성은요? 서비스가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거, 이게 지속성이에요. 어딜 가나 적용되는 거. 내가 수술을 받는데 있어서 1차 진료에서도 엑스레이 찍었는데 2차 진료에서도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 3차 진료에서 수술을 받아서 집에 가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지속성. 지속성이 제일 어렵고 지속성을 제일 많이 질문해요. 자, 이렇게 마이어스의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 체계가 나오고 진료비가 나왔잖아요. 포괄수까지 출제할 거라 그랬는데 딱 출제할 것들, 찍은 것들만 출제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보건행정 수준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자, 6번. 최근에 와서 이 건강 수명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 제가 건강 형평성 출제하겠다고 저번 시험 7월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건강 형평성, 그리고 건강 불평등,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헬스 플랜 2030에서의 목표죠. 비전이기 때문에 건강 형평성. 자, 기업을 정의해보고 니은에서 미흡, 비읍 중에서 이 건강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 건강 형평성은 소득에 따라서 불평등되어서도 안 되고 지역에 따라서도 불평등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소득이나 또는 권위에 따라서도 달라지면 안 된다. 대도시에서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강 형평성부터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이나 대상인구 전체, 생애 주기별 접근을 통해서 지역 간, 경제 수준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대도시에 종합병원을 확충합시다? 아니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병원 선택을 최대한 보장합시다?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의료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자유경쟁을 강화합시다. 의료 균등화를 위해 소규모 병원에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비합시다. 고가, 뭐 좋은 거, 최적 이런 거 다 아니고요. 균등, 최적 이런 것들이 건강 형평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 부분 간의 협력을 통해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을 조정하자는 것은 주로 취약계층, 약자 개념에서 고위험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여기까지 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건강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 5차 헬스 플랜 2030에서 사업 과제 분야 6가지 분야와 사업 분야별 중점 과제 제시할 것, 요거 외우셔야 되죠. 자, 분야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6개 분과 중점 과제 0.25점씩입니다. 그리고 그 2가지씩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죠? 2가지씩 6개 분과별 중점 과제 제시 6개 0.25점씩 주고요. 그리고 정의 0.5 노력 비읍이다. 요거 0.5 크죠? 이렇게 해서 건강생활 다 외우셔라는 얘기죠. 이걸 외울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점 사업에 있어서의 지표도 또 있어요. 그건 또 다음 단계에서 제가 문제 또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 그 다음 3단계가 또 있어. 금연에 있어서 최고 지표, 그러니까 중점 지표라는 거, 그리고 절주에 있어서 중점 지표, 영양의 중점 지표, 그게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 중점 지표들만 한번 나열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7번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국민의료비의 현황, 이 국민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니까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책 방안, 총 의료비 중에 일정 비율을 피보험자가 직접 부과합니다. 본인 부담 정률제겠죠. 그리고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정액제. 우리나라에서 뭐 쓰고 있어요? 본인 부담 정률제 쓰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우리가 본인 부담하잖아요. 정률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의료비가 일정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전혀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다가 일정액까지는 비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비용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 이를 비용공제제라고 합니다. 공제가 뭐예요? 공제가.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럼 월급에서 차압돼서 다 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보험급여를 해준다. 이 비용급여, 비용공제제. 그래서 월급에서 나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억제하는 거 좀 덜 쓰는 거지. 그 다음 리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 급여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 같이 비슷하게 급여기간 상한선을 정해서 의료비 억제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급여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일정 이상에는 해주지 않아. 그래서 일정 이하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런 형태로 증가를 억제하더라. 의료비를 억제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뭐 명명하는 거. 이런 정도. 그 다음 NHS하고 NHI하고 의료보장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사회보험 방식하고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장이 사회보험 방식이죠.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로 위험 부담을 받는 거고,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사회보장형에서 사용하듯이 프라이가 분류했을 땐 사회보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NHS 의료보장의 형태는 영국같이 전 국민이 무료로 받는 경우죠. 자, 재원 조달은 어떤 형식으로 한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에서는요, 재원 조달이 재정이 조세지, 조세.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이겠죠, 그죠? 보험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 철학이라 그러면은 NHS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사회보험 방식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 의존이 최소화, 즉 보험료에 의지해서 제시를 한다. 자, 장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가 제일 큰 장점. 그리고 자원 분배가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게 장점. 자, NHI 인슈어런스 보험 방식은 질이 보장이 잘 된다. 첨단 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이겠죠. 자, 이런 형식이지. 보험 형식이니까 NHI,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 보험 방식이에요. 보험 방식이면 의료 급여자가 피보험자를 할머니를 계속 꼬드기는 거야. 어떻게? 할머니, 여기 갑상선도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초음파 볼 때. 배만 보지 마시고 그냥 공짜로 내가 초음파 해드릴게요. 긁어보면 대부분 다 나이 많으신 분들 항진이 있거든요. 커져 있습니다. 이거 꼭 약 드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검사도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조장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의료 서비스를 여러 번 해주면 어때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과잉 진료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과잉 진료, 의료 남용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리고 MRI 쓰겠어요? CT 찍으라 그러겠어? MRI로 확인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 방식의 가장 큰 난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지만 좋은 건 뭐냐? 좋은 건 뭐예요? 여기서 질에 대한 혜택은 받는 거죠. 질에 대한 혜택은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NHS 방식, NHS. 자, 내셔널 헬스 서비스, 국가보건조직이에요. 국가보건.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인구수 100명이니까 여기는 병원이 10개만. 여기 1000개니까 10개만. 여기는 인구가 100명이니까 여기는 몇 개? 병원 1개만. 이거를 딱 정해놓고 1차 진료 여기서 의뢰해주면 2차 진료 받을 수 있고 누워서 닌게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1차 진료에서는 의자만 갖다 놓고 청진기 꽂고서 진료만 보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재활의학과, 법의학과, 혈액과 뭐 해가지고서 재활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검진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걸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3차 병원, 이게 상급 병원이라 그러죠. 요게 전문 병원이라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요런 델리버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맞춰 놓고서 여기에는 의사 몇 명을 가라. 의사 몇 명이 2명, 전문의 2명 줄게. 여기는 전문의 1명 줄게. 이렇게 되니까 무료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잉 진료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은 뭐죠? NHS에서 제일 좋은 거? 무료. 균등하게 보상을 받는다. 균등 보장 이런 거겠지만 무료. 그렇지만 질로 따지자면 어때요? 1차에는 의원급밖에는 없으니까 의원급이라고 하면 GP지 GP.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진료를 자세히 받는다 이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래서 단점은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상급병원에 갔어요. 상급병원은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 뭐 이런 정도만 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겠죠. 너무 많이 몰리지. 아주 위중한 병인데도 전문의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줄을 엄청 많이 서야 돼요. 기다리다가 유방암이 퍼져가지고서 사망을 했다. 근데 아시는 분이 그랬어요. 본인이 암인 줄도 알고 의사도 암인 줄도 아는데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1차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확인해야 된다 해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서 보내달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번져 있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결국은 사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NHS와 NHI의 장점 단점은 약방의 감초죠. 늘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질이 떨어진다, 서비스가 최소하다, 열의가 부족하지 않냐,
인슈어런스 보험 방식에서는 단점, 네, 지불 능력자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의료에 있어서 불균형이 분포이지 않냐, 의료비가 너무 상승한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 다음 8번. 자, 스밀크스테인의 압가 스코어는 이것과 이거를 사정하는 겁니다. 기업과 니은을 사정한다. 여기 제일 답을 못 쓰는 문제죠. 뭐지? 무엇을 사정하는 거다? 아프카는 잘 알아요. 아프카는 A는 뭐고 P는 뭐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을 사정하는 거다.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거하고 가족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사정하는 거다. 그리고 자, 내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진료를 변경하고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내가 성숙하겠다는데 가족들이 받아준다. 그로쓰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해결한다. 네, 가족 간의 이게 뭉치는 파트너십. 나는 나의 가족이 나에게 애정을 나타내거나 또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만족한다. 애정이니까 affection, 가족의 애정 정도. 나는 나의 가족과 어려움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한다. 네. 적응력, adaptation,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는 거. 네. 친밀감이라고 하겠죠. resolve. 자, 이렇게 해서 아프카로 나누어서 기억을 꼭 해두시도록 평가 항목들 7점 이상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각 1점씩 주고요. 1, 2, 3, 4, 5는 각 0.4점씩. 베티 뉴만의 가나다라. 자, 개념을 쓰라. 나, 역할을 쓰라. 다, 역할을 쓰고, 목표를 쓰라. 그랬으니까 방어선이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 정상 방어선이 나왔을 때도 개념을 쓰라라고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유형 방어선이 꼭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유형 방어선이라고 그러면 역할이 나오겠지. 그리고 기본 구조도 역할이 나오겠죠. 다방어선, 저항선의 역할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형 방어선은 외부 체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 저항선이라 그러면은 이게 함락이 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 라는 기본 구조로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건강관리 목표가 스트레스 원인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나다라 명명한 거 0.5점, 설명할 수 있다 0.5점. 10번 가계도죠. 가계도에서 사정도구의 명칭 가계도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그들의 정보와 관계,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관계도 들어가야 돼요. 정의해서 뭐를 쓰셨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정보와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가계도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자, 작성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라 했기 때문에 순서 써야 돼. 순서.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순서 틀리면 안 돼.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맞으면 점수 1점. 그리고 자, 왼쪽부터 남편 왼쪽, 아내는 오른쪽. 자녀는 출생 순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야 돼. 그렇겠죠? 네, 요거 1점씩. 그리고 정보 0.5점. 정보라고 한다면은 뭐 많죠. 연령, 성별, 관계, 이혼, 결혼, 죽음, 질병, 나이 뭐 등등등. 자, 그리고 이 가족에게 간호수행을 했어요. 다음에 간호수행 방법은 뭐냐?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각 단계에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당뇨 합병증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의 그 동맥 경화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망막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발 건강에 주의하세요. 이런 거. 발 궤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예측적 안내라고 했어요. 그 간호수행, 가족 간호수행에서 가족 간호수행, 개별 스트레스 완화법으로서는 어때요? 스트레스 조절법은 이완요법이 있지만 가족의 스트레스 조절 중재를 할 때는 예측적 안내, 보건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제시가 많이 되고 중요한 건 예측적 안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은 예측적 안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11번 마지막 가족 그 이론이죠. 가족 간호의 이론, 기억 체계 이론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해석이라든가 의미라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고, 구조 기능주의 이론. 자, 가족 권력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구조 기능주의이고요.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다. 사회 통합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사회적인 관점이니까 구조 기능주의죠. 그 다음에 미음. 가족의 역할 구조, 의사소통의 양상, 이런 요소들의 연관성이 가족 전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작용의 과정보다는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 결과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했으니까 구조 기능주의죠. 이것도.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다. 이렇게 전부 다 0.5점씩 8개입니다. 4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범위가 작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질문이 됐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시험에는요, 지역사회 나머지 전부 다 학교보건하고 보건교육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다음 10월에 그 정신을 원투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고 나누어 놨어요.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시험을 쳐보고 나니까 어떤 점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해야 되겠다. 네. 또 강조하지만 A급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A급의 만점을 받자,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돈하도록 하세요. 잘 대충 보니까 잘 적으셨는데 조금만 더 아쉬움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너뛰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지 말라고 문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뭐 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인지 왜곡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차분하게 해냅시다. 같이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쉬었다가요. 마무리할게요. 네.